자, 1개월 전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1개월 전에 이 차트거든요. 여기가 옵션 만기날. 옵션 만기날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자, 이거 자체가 2021년 1월 29일 옵션 만기날이에요. 얘가 금요일입니다. 물론 한국이 하루 빨라요. 한국이 여기는 지금 차트는 한국 차트고 날짜는 그냥 1월 29일에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루에 오차는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고 느낌만 보세요. 1월 29일 날이 1월달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그럼 옵션 만기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올랐다. 2월달 2월 26일 옵션 만기 이틀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다. 자, 3월 26일 금요일 어떻게 됐다? 이렇게 또 올랐다. 이게 74%, 33%, 26%.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4월 30일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다.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 빠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는 4월 30일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옵션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법칙에 의하면은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일이라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사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몇 번의 법칙 때문에 이번에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여기서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지 횡보할지 내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제 퀴즈로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제 퀴즈로. 잠깐만요. 어제 퀴즈 이전에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제가 3월 말에도 지금 방금 이 내용을 읽어드린 거고 3월 말에도 제가 이걸 올려드렸어요. 이 부분. 여기서 말씀드린 게 최대 고통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맥시멈 페인 프라이스. 잠시 후에 제가 선물하고 옵션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6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옵션이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에 만기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수요일날 56,000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영문으로 저한테 레터가 온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을 그대로 해드리는 거였고 이 글을 쓸 시점 자체가 한 5만 1,0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만 1,0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맥스 페인 자체가 4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맥스 페인이란 건 뭐냐면은 최대 고통 포인트예요. 누군가 매수자 자체가 바이어 자체가 손실을 가장 크게 매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날짜가 단 하루인데 5만 1,000에서 4만까지 떨어뜨린다? 저는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준 게 뭐냐면은 온체인 데이터로 보아서는 하루 만에 4만 달러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방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의견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3월 26일 날 이 정도에서 다들 공포 속에 있었겠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뭐 이 정도에서 글을 써가지고 이게 토요일날 지나면은 26일이니까 금요일일 거고 이 다음날 지나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맥스 고통을 줄 수 있는 이 포인트 자체가 이쪽으로 금액들이 가려고 하는 세력들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근데 무조건 이 금액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옵션에 대해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의 포지션 자체가 이쪽으로 가서 이들이 지금 수익 자체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포인트다. 얘네들이 입장인 거예요. 입장. 얘네들 입장이 이렇다 해서 무조건 가냐?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달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생각을 해보니까 옵션하고 선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걸 그랬어. 자,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4월 30일 어제 설명드린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선물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선물하고 옵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물하고 옵션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설명을 해본 적이 없고 선물은 제가 하지만 또 옵션 거래는 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현물이에요. 우리 가상화폐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게 현물이에요.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선물하고 옵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물 거래라는 것은 어떠한 상품을 미래의 가격으로 먼저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이다. 뭔 말이요? 옵션이란 것은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거래를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뭔 말이야?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뭔가 권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구별은 확실하게 좀 해드릴게요. 구별은. 자, 그러면은 선물 영어로 뭡니까? 선물 영어로 뭡니까? 선물이라는 게 영어로 future예요. 미래예요, 미래. 예시를 이렇게 들게요. 배추 농사를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있고 배추 농사를 해요. 그리고 상인이 있어. 배추를 사다가 파는 상인이 있어요. 상인이. 그러면은 가을이 돼가지고 사고 판다. 이게 현물이에요. 가을이 돼서 배추가 농사 다 했고 출하를 막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에 살 거요? 500원에 살게요. 알았어요. 500원 주고 돈 주고 배추 가져가고. 이게 현물이에요. 현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현물이에요. 선물은 뭐냐? 상인이 밭대기를 합니다. 밭대기 스페링 맞는지 모르겠네. 밭대기를 해요. 이 농부랑 계약을 해요. 가을이 돼서 이제 지금 봄인데 추수를 할 때 지금 배추를 얼마에 통으로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미래의 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미래. 그러면은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인 입장에서는 배추를 쪄돈 주고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적게 살 수도 있어요. 서로 위험을 이제 해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인 상황에서 지금 가을에 출하를 했을 때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먼저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서로에 있어서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옵니다. 가격의 안정화. 원래 선물은 이런 가격의 안정화, 농부를 보호하고 상인을 보호하고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선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해석이 되겠죠?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상품에 대해서 미래의 가격으로 먼저 현재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진짜 뭐 선물을 할 때는 청산소라는 개념까지 나오는데 청산소라는 것은 상인끼리 상인하고 농부끼리 계약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 아니야 계약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령 결백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주고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청산소로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하고 청산소를 미국에서는 분리를 하는 게 일상적인 거고요. 어찌됐든 선물은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현재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밭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맨날 헷갈리지. 선물을 하면은 롱을 칠 수도 있고 숏을 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까지 넘어가는데 선물의 취지 자체는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현재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 뭐냐? 옵션은 영어로 뭡니까? 선택이죠. 선택.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지금 제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한다. 바이어 입장이다. 집을 하나 살려고 해요. 그래갖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어. 10% 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자체를. 그러면 10억짜리 1억을 줬어. 1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3개월 후에 나머지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가가지고 집값이 지금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 얼마나 떨어졌다고 할까요? 5억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딴 데서 그냥 5억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왜 10억 주고 삽니까? 미래에 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미래에서. 이 선택의 옵션을 할 수 있는 거야. 옵션을. 대신 바이어 입장에서는 1억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1억을. 이게 옵션이에요. 집을 살려는 사람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것을 콜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감을 잡을 때 선물 자체는 밭대기 하는 거구나, 옵션 자체는 아파트 사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딱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처음 만들어 낼 때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미래 가격이 변동이 심하면은 이건 통제가 안 되니까. 권우성님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가격의 안정화,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금융 세력들이 그냥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제 금융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결국에 가지고 노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콜, 사는 사람 입장도 있는 거고 파는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세력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콜을 하든 푸스를 하든 그 다음에 개미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개미는 콜이나 푸스를 했겠죠. 콜이나 이제 푸스를 했을 건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세력이 이기죠. 무조건 세력이 이겨요. 세력이 이기는데, 이 개미들이 최대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예요. 어딘가. 이것을 그냥 차트상으로 딱 이게 뭐 두 개 합치면 더 큽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거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맥스 페인 포인트예요. 맥스 페인 포인트. 그럼 세력 입장에서 세력들이 이기려고 하면은 이 금액으로 유도를 하려고 들겠죠. 이 금액으로. 그래서 이 금액으로 세력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개미들 힘들게 하려고, 개미들 청산시키고 최대한 손해를 보고 세력들이 돈을 먹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맥스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막 초보분들 킬리만이 죽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 이게 맥스 포인트니까 일이 금액이 간다고 했잖아. 제가 언제 간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 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세력들이 이 금액으로 보내갖고 개미들을 죽이려고 하는 금액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 금액대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쪽 보면은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거래소도 있고 고래도 있고 선물 쪽도 있고 그리고 저기 옵션 쪽도 있고, 뭐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켰겠죠. 그런데 이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도 숏을 때려가지고 얘네들을 다, 나머지 개미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란 친구들이, 이제 돈 많은 애들이 이제 세력이에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뚝배기 깨질 수가 있어요. 뚝배기. 아까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5만 1000불 정도 수준에서 4만 불이 맥스 페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가지 온체인 데이터도 그렇고. 여기까지 빼다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최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금액까지 이제 빼야 되는데, 그러면 현물 쪽에서 시장 분위기를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막 선물에서 숏하고 현물에서도 막 물량 팔고, 그럼 그렇게 싸게 팔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와서 땡큐 베리머치 해버린다니까, 이것을 사버린다니까. 이 순간 얘네들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 그래서 이 맥스 페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 금액으로 딱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옵션을 하는 그 고래들이 원하는 금액대는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3월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기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겁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지금 5만 지금 6,000불이 아니고 4월 중순경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 해놓은 거고, 최근 데이터가 맥스페인 자체가 5만 4,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5만 4,00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퀴즈로 내드린 거예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해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답을 이야기해드리면은 답을 이야기해드리면은.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관심을 끌어들인 겁니다. 관심을. 이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관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지식인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42억 달러가 미체결 약정 계약분인데, 포지션이 이제 안 바뀐 애들인데, 이게 비트코인 시가총액 0.3%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시장에서 그냥 미비한 거예요. 미비한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오르니 내리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보조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 자체가 54,000불이죠. 54,000불이고 맥스 포인트가 80,000불이었다. 80,000불이어갖고 이거 올라가면 맥스 페인이 돼. 그런데 다른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얘는 이제 0.3%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제 옵션 세력인데 선물 세력이나 다른 세력들이 여기다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 같이 분위기를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별도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